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알리, 테무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이 알리 테무의 상황을 보다가 야, 이거 파이 네트워크도 참 끔찍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빨리 상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인공지능하고의 관계도 그 니콜라스 박사가 직접 밝힌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하고 인간지능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천천히 계속 영상 보시는 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알리하고 테무 이렇게 쿠팡 같은 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에서 제가 놀랬냐면 예를 들으면 이런 게 이제 유튜브가 다 좀 알리테무의 심상치 않은 잠식, 유통 판도, 일단은 불발이 된 유통 폭탄이다. 유통 폭탄이 한국에서 안 먹혔다. 이런 것들이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저희 집사람도 알리테무 얘기를 하고 알리테무에서 옷을 산 사람 옷을 이제 제가 입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걸 보다 보니까 SBS 뉴스에서 이제 여기요 제일 위에 SBS 뉴스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파이코인도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입자는 한국에서 이제 알리 가입자는 803 알리 가입자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파이코인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 중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오늘 커피 도사님도 파이채굴하다 안 하는 사람 빨리 해라 이런 영상 올리셨던데 월간 활성 사용자 수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제 이커머스 쪽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알리는 830만, 그 다음에 테무는 797만이었는데 이게 실제 사용자 수죠. 실제 사용자 수. 그러니까 파이 브라우저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앱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를 하는 사람은 6천만, 7천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금은 이제 파이채굴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24시간마다 이게 한 번씩 계속 하게 하는 게 꼭 채굴 때도 있지만 아마 이게 영원히 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 박종원이라는 분이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파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6천만, 7천만이라고 하지만 한 1,500만 정도 되겠죠? 파이도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봐야죠. 누르는 사람만 봐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분기 결제 추정액이라고 그래요. 1분기 결제 추정액인데 앱을 깔아서 보는 사람은 800만 가까이 되지만 여기서 실제로 이제 물건을 사는 행위죠. 물건을 사는 행위는 알리는 이렇게 11번가 티몬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낮은 8,196억 원 알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파이가 몇 명이 하게 되건 파이코인으로 결제하는 추정 금액은 얼마나 될까라는 것도 파이코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구매 전환율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걸 들어온 사람 중에 구매를 하는 사람은 쿠팡은 7 내지 8%가 되는데 알리나 테무는 0.2 내지 0.3%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한국에 이게 평균이 1.3%래요. 지금. 그러면 파이코인도 생각해 볼 수 있죠.
NFT도 있고 아트도 있고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를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 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쿠팡이 13년간 적자였다라는 거거든요. 쿠팡이 13년간 적자여서 올해 흑자가 될 것 같았는데 알리하고 테무가 들어와서 막 저가 공세를 피면서 올해도 쿠팡이 흑자가 되기는 힘들다. 그럼 무슨 소리죠? 파이도 월간 사용자 수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이코인도 결제하는 추정 금액이 얼마가 되고 실질적으로 파이로 이거 하는 수급량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파이의 가격은 바뀐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지금 5년간 뭐 쿠팡도 계속 돈 대주고 이제 미래를 보고서 항상 이제 어떤 회사는 미래 가치를 현재에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 거로 보고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이 파이도 야 얘네 앞으로 굉장히 크겠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계속 돈을 내주기 전에는 생태계에 활성화되는 가치만으로 파이코인에 하려면은 이게 참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누구한테 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런 식으로 펀딩을 받거나 뒤에 원대한 꿈을 가진 거대한 스폰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리테무를 보면 파이 네트워크의 앞날은 끔찍할 수도 있고 빨리 상장할 수도 있겠구나 이 소리죠. 빨리 상장하면은 이제 암호화폐처럼 또 자금 조달이 되니까요. 다른 암호화폐처럼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 파이를 또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제 파이엔에 가만히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 아트 쪽을 아트에도 이제 그냥 처음엔 NFT, 그다음엔 뭐 뮤직, 뭐 그다음엔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 뭐 이런 거를 지금 막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게 여기도 파이 투데이 때도 2020 여기도 아트 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인공지능 말씀 때문에 시간 때문에 못 드린 거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2023년 작년 2월 1일 날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를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해 놓은 게 있어서 이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알리테무 같은 거는 이커머스잖아요. 이제 물품인데 파이는 하나의 히든 카드를 이거를 아트로 잡은 것 같아요. NFT, 아트, 뮤직 이게 어마무시한 거대 자금이 움직이는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저기 뭐 각국의 이제 뭐 크리스티 경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골동품, 미술, 저작권, 음반, 문화 요즘 뭐 한류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다 문화 사업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런 거를요 사실 이게 음악, 미술 뭐 이런 NFT에 대해서 깊게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파이 코어 팀에서는 여기에 엄청나게 정성을 기울이면서 이런 거를 하는 반면에 저는 제가 이런 게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별로 하질 않았는데 이게 미학이라는 거 있어요. 미학.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미학은 그냥 미대 내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미술대학 내에 미학과가 있나 보다 그런데 아주 무식한 발상이었고 제일 이제 서울대 그 미학과 나온 이제 이분 진중권 씨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미학 강의를 쭉 하면서 뭐 이런 게 있죠. 좀 삼성의 이건희 회장 부인도 이제 서울대 미학과 나왔죠. 그러니까 이 미학이라는 게 파이에서 이렇게 NFT, 아트, 뮤직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청대와 빵이 공부한 인문학 중에서 이 미학인데 이 미학이라는 게 가령 뭐 우리 저기 울진에 가면 뭐 암각화라든가 아무튼 뭐 피라미드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 자연에는 옛날 우리 선조들도 뭔가 자연에는 어떤 위대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 위대한 그 무엇을 이제 처음에는 상징으로 나타내는 거죠. 뭐 사자로도 나타내고 그래서 프로 야구팀이나 프로 축구팀이나 보면 전부 뭐 동물들이잖아요. 뭐 라이온즈, 뭐 타이거즈, 뭐 드래곤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으로 뭔가 이런 미술적 그런 예능적인 게 나오다가 이제 그리스 시대에 오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인간의 몸, 인간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자연을 상징화하는 것에서 왔다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가 그 다음으로 간 것이 인간의 상상력이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이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미학의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추상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그림 이전에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감각과 사고를 평가하는 그런 거대한 예술 시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파이에서 이렇게 파이 아트 페스티벌이라 여기에 이렇게 막 음악, 미술, NFT, 뭐 사진 이런 쪽에 집중하는 거는 파이오니어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크대요. 이 시장이.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게 이제 게임 만드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전부로 이런 이제 창의적이잖아요. 창의적 감성 이런 거. 그래서 이커머스 쪽만 보게 되면 알리나 테무나 안 그러면 쿠팡이나 이런 쪽으로만 봐야 되지만 이 NFT하고 아트 쪽에 집중을 하는 거 보면 그 다음 단계도 파이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쪽 시장도. 이렇게 되면은 또 파이의 가치는 또 달라지겠죠. 점점. 그러니까, 이거 헤겔도 미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뭐, 진중권 교수가 미학 강의도 했고, 이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게 이 아트하고 이런 음악하고 이런 거를 이런 인간의 창의성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는데 지금 이미 유튜브에서 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여러 개 저도 지금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하게 된 게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당신이 직접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요구하더란 말이죠. 파이코인의 KYC처럼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정책을 취하기 전부터 파이코인은 이런 진짜 이 사람이 너야?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일을 이제 했는데 미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직접 거론한 거는 이것도 작년 2월 달에 니콜라스 박사가 인공지능 시대에 저 사람이 너야? 이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올랐던 것들이 이게 정말로 어떤 커뮤니티든지 사람을 필요로 한다. 뭐 알리테무가 뭐 800만이다. 뭐 쿠팡이 3천만이다. 진짜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 파이 네트워크는 가장 널리 분포된 그러면서 이런 핸드폰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아주 거대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 하이테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KYC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뭐 한 나라가 아니라 237개국 중에서 230개국 그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을 이게 너야? 라는 거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암호화폐를 만들고 그 사람이 암호화폐를 만든 거를 전 세계에 믿고서 쓸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밝힌 거 보게 되면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리움이나 뭐 파이 네트워크나 이렇게 뭐 다양한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보게 되면 전부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 알지 않느냐. 굉장히 오랫동안 페이스북은 오직 인공지능에만 의지를 해서 이런 거를 사람들의 행태 분석을 했다. 진짜 사람의 행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선호도나 진짜 사람의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보수로 만든 사람들의 가짜 여론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 가짜 행태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고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 이게 아주 이상한 문제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불에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스팸 봇이라든지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트위터 가입자가 몇 명인데 이게 그 중에 진짜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알지 않았느냐. 이런 게 많은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파이코인은 인공지능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직접 이거를 한다. 지금 이게 다른 거와 아주 다른 우리 파이코인 마인의 독특한 것이다라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게 다른 암호화폐는 숫자를 암호화하는 거지만 파이코인은 사람을 암호화하는, 이거 완전히 컨셉이 다른 거구나. 그리고 분명히 이런 것은 지금 다른 데들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파이코인을 알리하고 테무하고 카카오하고 쿠팡 같은 데 비교하게 되면 뒤에서 계속 시리즈 ABC로 계속 돈을 대는, 사업하다 보면 돈 마련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누가 잘 될 때는 막 달려와서 햇볕이 쨍쨍 날 때는 은행들이 막 달려와서 자기네 돈 좀 써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비가 오면 우산 다 뺏어가는 것처럼,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왕창 달려들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전부 펀딩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자금 걱정 없이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쿠팡이나 카카오나 다른 거를 생각하게 되면 계속 이제 투자자에게 자기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파이코인도 알리나 테무처럼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파이는 일단은 아트 부분, NFT, 뮤직, 그림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게임도 해커톤도에서 여러 생태계를 만들고 있지만 확실히 방향성을 잡은 거는 이 아트 쪽이거든요. 근데 이 아트라는 게 미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인류 해결의 역사 철학으로 봐도 이게 분명한 어떤 필연적 추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필연적 추세가 지금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대에 가서는 인공지능이 한 것인지 사람이 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갈림점이 나오고, 파이 네트워크는 진짜 사람들이 만드는 것과 진짜 사람들이 했지만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것들이 여기서는 분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 자기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걸 올린 건지 아니면 자기 작품으로 올린 게 나온 건지 이게 딱 분간이 되겠죠. 블록체인상에서 검증이 딱 되겠죠. 이런 게 되면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파이코인 IOU 가격이지만 이렇게 120불도 갔다가 최근에 또 한 45불까지 갔다가 38불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알리나 테무처럼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다른 것처럼 이렇게 블록체인 초창기에는 펀딩 회사들이 다 달라붙잖아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이 생긴 지가 몇 년이 지나서 하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다른 거와의 차별이 없으면 시리즈 A 펀드 다음에 B 펀드도 받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알리하고 테무 공부하다가 이거 봐라, 이거 알리하고 테무를 보면 파이 네트워크 끔찍할 수도 있고 빨리 상장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커머스만 보면 끔찍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NFT라든가 아트 쪽으로 해서 얘네들이 집중을 하나 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것, 안동수 박사님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했지만, 그러면서 다시 했지만, 이제 KYC를 하면서 작년 2월 달에 이미 인공지능과 인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이건 뭐 확실한 차별이니까요. 그래서 알리테무를 보면 파이 네트워크 경영층의 고민도 알 수 있고 희망도 알 수 있고 또 얘네들이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월간 활성 뭐 6천만이 한다 7천만이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가 얼마인데 한 1,500만에서 2천만 밖에 안 되거든요. 파이도 1,500만에서 2천만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쿠팡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거기다가 실제로 파이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얼마나 될까? 쿠팡이 한 12조. 한번 들어왔다가 물건을 사는 비율은 파이 네트워크, 지금은 24시간 채굴한다고 하루에 한 번씩 누르지만 들어와가지고 유틸리티에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거기서 파이의 NFT 작품이나 아트 작품에다가 1000분의 1 파이 토큰이라도 남한테 주고 이런 보팅하고 큐레이팅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게 전부 다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참 하기가 힘드니까 뭐 그래도 해야죠. 언젠가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파이코인을 위해서. 감사합니다.